10분 사이에 막 20포인트씩 흔듭니다. 유가증권 시장 얘기고요. 10시 들어설 때 1684포인트 정도였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6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다가요. 지금은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약보합권 정도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상승 전환도 가능할 만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변동성 여전히 굉장히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1240원권이고요. 그러면 오늘도 주제 잡고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5G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대비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내일이요. 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5G 상용화를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 전 세계가 이 5G의 강국인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그런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또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또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근 들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5G 통신망에 4조를 투자하겠다. 당초에는 2조 7천억 정도였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큰 규모인 4조 원의 통큰 투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빠진 산업이 바로 이 5G 쪽이다. 코로나19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룰 수 없는 투자가 이 5G 쪽이다라고 전 세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 범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G 현주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이현우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통신 쪽, 특히나 이 5G 산업은 오히려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 5G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비대면 서비스, 소위 말하는 언택트 소비가 중요해지는데 이게 그 통신망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 광대역 저지연 무선 통신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5G가 이 요구사항을 딱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5G가 아주 중요한 대처 방안 또는 해결책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사실 투자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은 이 5G에 대한 투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투자는 일단 뭐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단말 주달 뭐 여러 분야 있을 텐데 일단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서비스 개발은 뭐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그 예정대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말이 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 쪽 삼성 LG 같은 단말, 한국 단말은 큰 차질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중국 화이를 비롯한 중국 쪽 메이커들의 단말은 약간 그 내부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말 같은 경우는 5G용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5G 인프라, 통신망 설치, 뭐 중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원래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IT 기기의 생산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다행인 것은 국내 이 스마트폰 조금 뭐 다행히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5G 최초 상용화라고는 하는데 1년이 지났고 저도 개인적으로 5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시각들도 많거든요. 소비자가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크게 불만이 아마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커버리지, 내가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커버가 되느냐 그 불만이 있을 테고 하나는 이제 5G가 LTE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서비스가 있느냐일 텐데 일단 커버리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 5G가 되면서 주파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송수신 기법이 이제 TDD라는 기법을 쓰다 보니까 과거 LTE처럼 똑같은 개수의 기지국을 설치하더라도 예, 그거 이제 조금 이제 불리한 게 그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통사들이 그 계획보다 빨리 지금 마음 구축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 정도면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별화된 서비스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그 클라우드 게임 같은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그 만족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뭐 AR, VR 이런 쪽은 이제 컨텐츠 공급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면 많이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G 인프라만 해서도 안 되고 콘텐츠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양쪽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발전을 해야 소비자가 체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빠르다고는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밝힌 것도 있고 이미 집행이 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한국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작년에 한국하고 며칠 차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이통 3사들이 조금 사행 주파수도 다르고 워낙 빨리 넣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조금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부터 일본이 원래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올림픽이 지연되더라도 일본에서는 예상대로 상당히 그 5G 만구책이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뭐 시장은 큰데 이제 워낙 그 중국이 4G LTE 쪽에 기존에 투자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타이밍 조절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유럽은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일부 국가들은 이제 특히 큰 국가들은 이 주파수 면허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담들이 조금 투자를 조금 느리게 할 수 있지만 좀 그 강소국들은 상당히 이제 빨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G 전 단계를 쓰시는 분들 LTE 폰을 아직 많이 쓰시는데 우리 소비자가 LTE 폰만큼 이제 많이 확산이 됐다, 보급이 됐다라고 느낄 정도면은 5G 투자 한 몇 년 정도 지나야 된다고 보시나요? 대략적으로요. 뭐 당초 정부에서 면허 줄 때는 3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빨리 아마 뭐 빠르면 금년 말, 뭐 늦어도 내년 초 정도는 광범위한 5G 커버리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예상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그 시기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1년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올해 연말쯤 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해외 기준으로 올해부터 우리보다 조금은 1년 늦게 출발한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면 또 내년 말쯤까지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투자 전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5G 종목군들이 오늘장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습니다. 어제 트리거가 있었죠. 이 경제부총리,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5G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시세를 이렇게 낼 만큼 파급력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이제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반기 때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2조 7천억에서 지금 4조로 늘리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그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처음 나왔던 말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좀 되짚어준 부분인데 원래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 3사의 투자 규모가 8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상반기에는 2조 7천억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5G 가입자 수 증가율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5G 폰이 실제 나온 이후로 몇 달간은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로 지금 정체세에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이제 통신 3사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통신 3사와 협의를 해서 4조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 5G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또 일본 쪽에서도 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7월 달에 개통을 하기로 했던 5G 서비스를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개통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일본이나 중국이 좀 속도가 빠르게 가는구나. 우리도 거기에 지금 뒤처질 수는 없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경계감도 있으면서 상반기로 좀 투자를 좀 늘렸고요. 지하철과 철도, 백화점, 대학교 이런 데 등의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집중 투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5G가 서비스가 되긴 되는데 체감하기는 좀 힘들다, 안 터지는 데도 많다 하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투자하겠다는 지하철, 철도, 백화점, 대학교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에 잘 터지게 하려면은 기지국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인빌딩 중계기라고 해서 빌딩 안에 5G는 전파가 좀 고주파라서 빠른 반면에 빌딩을 뚫고 그 들어가는 힘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빌딩 안에 뭔가 좀 그 중계기를 넣어야 되는데 인빌딩 중계기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 KMW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 이 종목을 대장으로 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200~300%씩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었는데 그러다가 좀 쉬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는 뭔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는 이제 회복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2분기 때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종목 정도 이제 분기별 그 실적 예상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때 적자를 내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번 1분기 때는 다시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할 거고요. 이번 2분기 때는 그간에 이제 가장 큰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570억인데 이번 2분기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570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보면은 790억 그리고 4분기 때는 10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로 굉장히 실적 성장폭이 클 거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RFHIC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의 실적도 보면은 올해 이제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4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회복하는 정도죠. 그 이후로 86억, 120억, 또 이제 170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성장폭이 상당히 좀 크다 보이고요. HFR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 보시면 37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이것도 4분기보다는 분기 대비 성장이죠. 그 이후로 69억, 그리고 이제 100억대로 그 다음에 4분기에는 200억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2분기 이후에 5G 장비주들이 실적 성장폭이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2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종목도 워낙에 많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투자의 단계에 따라서 뭐 어떨 땐 기지국, 어떨 때는 인빌딩 이렇게 자금이 조금씩 쏠림이 다르더라고요. 시세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쪽에서 잡혀야 되겠죠.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 종목들 많이 보시면 되겠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해외 투자는 글로벌 이제 그 이쪽 통신 장비 사업자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노키아, ZTE, 또 에릭슨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종목의 탄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 5G 종목군 내에서 토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제가 뭐 실적표 보여드렸던 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이후에 성장폭이 지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 있다는 부분 일단 거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라쿠텐 쪽으로 지금 납품하겠다는 공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도 지금 납품 공시가 나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중국 쪽에도 지금 중국의 통신 3사가 지금 장비를 갖다 입찰받기 위한 공시를 냈는데 여기서 ZTE라든가 노키아라든가 아마 거기서 이제 입찰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KMW 쪽으로 또 필터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들 이런 부분들 모든 걸 봤을 적에 작년에 대장주였던 KMW가 올해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대장을 꿰차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KMW 오늘도 또 뭐 시세도 좋고요. 이래서 KMW는 일단 지금 장비들 중에는 제일 토픽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좀 관심권 내에 있는 종목 있으세요? 네, RFHIC도 보시면은 RFHIC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독특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4G LTE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썼거든요. LDMOS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납품할 때는 그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그 질화관련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런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이제 채용 비중이 높아집니다. 작년도에 15%에서 올해 50%까지 높일 거고요. 내년도에는 80% 이상으로 지금 높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5G는 사실 이제 NSA 논 그 스탠드얼론 방식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써도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스탠드얼론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는 처음부터 스탠드얼론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LDMOS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쪽에 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수출용이라든가 우리나라 앞으로 지금 구축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가 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거고 삼성전자발만 하더라도 RFHIC가 올해 실적 성장이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HFR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상당히 좀 이제 초반에 뭐 이제 시세가 좋았고 다시 한번 이 뭐 5G의 대장주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 정도로 좋았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지금 주가 조정권에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탓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 쪽에 HFR은 그 1분기부터 아마 일본 쪽에 지금 매출이 아마 잡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선방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는 하반기 때 미국 쪽에 주파수 지금 경매가 있으면서 그쪽에 이제 수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4월 달에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 합병되는 것이 이제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허가 건수에 허가가 나면서 조건이 미국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뭐 5G 시설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행정부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5월 달부터 5G를 상당히 가속화할 것 같은데 일본하고 미국에서 5G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제일 직접적으로 투자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HFR 또 인빌딩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조기 지금 5G 투자에 대한 수혜도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종목군 쭉 봤는데 5G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좀 슬슬 모아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회를 엿볼까요? 예, 2분기부터 이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적을 2분기 때 예상을 확인을 하고 진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항시 선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시세를 줬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오늘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씩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5G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가지고 하락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때 못하신 분들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다. 단지 좀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서 KMW가 토픽이었죠. 그래서 시세 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시장에 나란히 플러스 전환된 가운데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KMW 한 5% 정도 시세 내네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